무대가 제가 이렇게 360도 무대는 처음 올라가서 사실 저도 긴장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되시죠? 저도 많이 긴장되지만 저희들의 성심당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경선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도시 안에서 충분히 챔피언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도시에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어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미 벌써 축제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끼리 응원하고 서로 교류하고 박수 쳐주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빵으로 혹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도 몇 해 전부터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에 성심당 거리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대전에는 성심당 거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종린 교수님이 쓴 골목길 자본론의 성심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전이 전형적인 그 도심 공동화 지역이었는데 성심당이 고군분투하여 골목길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이러한 노력이 대전 원도심을 여행하기 좋고 걷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빵을 사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오고 계시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성심당은 그 원도심은 신도시 개발과 그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힘을 다 잃게 되었어요. 또 아파트 정문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면서 성심당의 매출은 동시에 같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원도심에서 있는 상인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상가는 점점 빈 상가가 이렇게 많아졌죠. 저는 어느 날 그 텅 빈 거리를 저녁에 이렇게 걸으면서 왜 하고 많은 도시에서 나는 이 도심 안에서 빵집을 할까? 강남의 한복판에서 혹시 빵집을 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심당에 빠져있는 원도심을 다시 제가 그려보니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도심 안에서 성심당이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것은 마치 맏형의 몫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으로 성심당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는 성심당은 더 이상 외국이나 서울의 고급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성심당은 그냥 대전의 향토 빵집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정서를 담은 제품, 그 다음에 대전 시민이 좋아하는 맛을 찾는 거, 대전의 그 인근 농가를 찾아서 계약 재배를 한다거나 하면서 대전에 더 집중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원도심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들과 지원을 한다거나 젊은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들이 성심당과 작업을 하면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전에 대한 그 애정이 더 증폭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대전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성심당이 활기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 빵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났던 대전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말로는 쉽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희 안에서는 많은 딜레마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은 우리와 비슷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성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만난 것은 모두를 위한 경제 EOC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 EOC 경영 철학은 저희에게는 운명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는데, EOC가 여러분들 아마 그 용어 자체가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 이념 안에서 기업 안에서는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 또 이 이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EOC의 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 많이들 보셨죠? 네. 그 국제시장의 저 장면에 저희 그 시부모님, 창업주이신 시부모님께서 이 배를 타고 마지막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배를 타셨을 때는 아마 영화에서도 느끼실 수 있지만 어렵사리 이 배를 타지 못하면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기도를 한 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대전역에 도착해서 원조 밀가루, 성당에서 주는 원조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으로 시작을 했고, 이 약속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 때부터 이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해서 그 나눔은 62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절박할 때에는 제가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창한 기도를 다 하지요. 그렇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이것을 매일 실천하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정신은 성심당 안에서 마치 이렇게 공기처럼 우리의 DNA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지금까지 그 성심당 정신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0년 전 뜨내기로 시작한 빵집이 이제는 400여 명이 넘는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서 함께 대전의 그 성심당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유명한 전국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유통업체에서 러브콜을 오고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입점을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안에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큰 유혹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도시로 나가게 된다 하면 많은 돈을 더 벌을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이랬지만, 저희 안에서 돈이냐 본질이냐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대전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빵집이 되자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심당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리를 이렇게 이제 성심당 거리라는 것이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거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62년의 희노애락 안에 어떤 그 우리의 순정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빵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황당한 생각들이 조금씩 실현돼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그 삶터 안에서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 아마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심당이 이웃이 경제 철학을 가지고 운명처럼 그것을 지켜내가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새로운 시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이 안에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폭발적인 그런 풍요로운 결실이 여러분 삶터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것이고, 그 신념이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신념을 오랫동안 지니고 행동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차지에서도 우리 혁신가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힘과 격려 이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심당 이명진 대표님의 어느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이 정신을 몰랐더라면 성공한 착한 빵집의 사장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경제 이웃이를 알고 난 후 저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고 보편적인 형제를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는 빵을 통해서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